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실시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이틀 동안 각 시군 선관위에서 각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와 정치자금 사무 절차를 안내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내년 4월 15일에 실시되며 이에 앞서 오는 17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광양시가 지역 내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숲 가꾸기 사업을 확대합니다. 광양시는 최근 전라남도에 계약 심사를 마치고 올해 말까지 컨테이너 부두 사거리 일원에 수목 3,600여 그루를 심는 등 산업단지 주변 녹지대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현재 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도심권에 수목 2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올해 순천 관광지를 찾은 방문객이 9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000만 명 돌파가 예상되지만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방문객이 집중돼 관광지 분산과 머무는 관광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지난 2013년 정원 박람 이후 순천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됐습니다. 2,800헥타르에 이르는 갯벌을 품은 순천만. 남사루 습지로 등록돼 생태 1번지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 실제로 순천을 찾은 방문객은 연말까지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000만을 목표로 추진해 왔었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 본다면 잘만 하면 저희들이 한 1,050만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910만 명을 기록한 순천 방문객을 분석한 결과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방문객이 568만 명으로 전체 60%가 넘었습니다. 나간읍성과 드라마 촬영장은 7에서 9% 수준, 서남사와 송광사도 2에서 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방문객들의 관광지 쏠림을 막을 수 있는 분산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광지별로 급격한 방문객 차이는 머무는 관광이 되지 않고 스쳐가는 관광지가 됐다는 반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이랑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거죠. 머무르는 관광이 되지 못하고 스쳐가는 관광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는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내년도에 8천만 원을 들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객 분석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2019 순천 방문회, 방문객 수 못지않게 관광지별로 특색을 살리는 정책과 머무는 관광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라남도가 농가 소득 증대 방안의 하나로 농촌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을 확대 보급합니다. 전남도는 한국남동발전에 올해부터 4년 동안 5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도내 25개 마을에 각각 100kW급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을 준공해 마을 조합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을 운영하는 25개 마을 협동조합은 앞으로 20년 동안 120억 원의 발전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돼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과 함께 휴경지를 활용해 얻는 소득을 주민과 나누는 마을 기업형 에너지 자립 마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대 통신사와 지역 케이블 방송의 인수합병이 잇따라 성사되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지역 방송은 통신 자본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거대 통신사로부터 지역 방송 발전 분담금을 거두는 해외 사례를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자본과 지역 케이블 방송의 합병을 승인한 가운데 지역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넷플릭스 등 세계적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 결합 상품이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논리지만 인수합병으로 SK와 LG 등 3대 통신사 계열의 유료 방송시장 점유율이 80%로 치솟으면 지역만의 콘텐츠를 만들던 지역 방송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법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지역마다의 다양성 같은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통신사들은 전국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역점을 두지는 않거든요.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지역 방송은 별다른 보호 장치 없이 방송법 규제조차 받지 않는 통신자본과의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방송 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통신사들로부터 지역방송 활성화 분담금을 거두자는 방안이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4년 전에도 CJ 헬로 인수에 나섰던 SK가 향후 5년 동안 5조 원의 콘텐츠 산업 지원금을 내겠다고 발표한 만큼 통신사들 내부적으로도 일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10년 전부터 비슷한 형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낸다라면은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시에 각 사당 1,000억 원,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 1년마다 100억 원씩 해서 포털과 종합 채널의 등장에다 1인 방송까지 활성화되면서 지역방송 발전기금 논의는 꾸준히 진행돼 왔습니다. 지역방송 발전 기금을 신설을 해서 지역방송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상민 의원님께서 이제 발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동의를 하는. 공공재인 지역방송을 시장 논리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는 의견은 최근 지방분권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설득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공공재로 쓰이는 지역방송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공적 재원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광양에서 추진되고 있는 열처리 지원센터 건립이 사업비 확보로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광양시는 건축비 증가와 장비 보강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지원을 요청한 결과 전라남도에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열처리센터 기반 시설 조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내 금속 가공 업체들은 경남 김해와 창원 등에서 가공을 하고 있으며 열처리센터의 건립으로 이들 업체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국내 삼보 사찰 가운데 하나인 순천 송광사에서는 지난 2009년 관음전 보살 좌상에 조선 중기유물 450여 점이 발견됐습니다. 보살 좌상에서 복장 유물이 무더기로 발견되기는 아주 드문 일인데요. 당시 김주희 기자가 취재한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순천 송광 관음전 관세음보살 좌상입니다. 최근 이 관음좌상에 금치를 하는 개궁 과정에서 대각국사 의천이 간행한 불경 해석서인 교장을 비롯해 450여 점의 복장 유물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대방광불 화엄경 함론은 역사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각국사 의천이 11세기에 간행한 교장을 조선 세조 8년 다시 판각해 간행한 현존 유일본이기 때문입니다. 또 소현세자 셋째 아들인 경항군의 처 허씨의 발언문을 기록한 저고리 등 복식도 사료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불상을 만든 연대는 1662년 현종 3년 것이 밝혀져서 당시 조선 왕실에서 그렇게 발원을 해서 부처님을 봉안을 하는 그런 특이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관음좌상 내에서 발견된 복장 유물은 송광산의 박물관에서 보존을 위한 훈중 처리 과정에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발견된 복장 유물 가운데 보존이 필요한 불경과 복식 등을 문화재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당시 발견된 유물 가운데 불서의 경우 고려와 조선 전기에 인쇄된 판본이 많지 않아 역사적인 가치가 높고 불교 문화사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로 평가됐는데요. 발견 이듬해인 2010년 복장 유물 일체가 보물 1661호로 지정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 공영주차장 화장실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경찰과 연결되는 여성 안심벨이 설치됐습니다.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은 벨 작동 시 입구에 설치된 경광등이 켜지면서 사이렌이 울리는 여성 안심벨을 공영주차장 화장실 9곳에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심벨이 울리면 세면대에 설치된 양방향 통신기기로 112 상황실과 실시간 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고흥 녹동항의 조종 면허 시험장이 추가로 개장돼 운영됩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늘 고흥, 보성 지역 응시생들을 위해 옛 녹동 해경파출소 청사 1층에 동력 수상 레저기구 조종 면허와 요트 조종 면허 필기 시험 응시가 가능한 시험장을 개장했습니다. 시험장은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응시생들은 현장에서 시험을 접수하고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순천에서 실시한 이동신문고에서 54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순천시는 지난달 말 실시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를 통해
전남 동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 속 고충 민원 5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민원 사례로는 지자체에서 공무원을 통한 불법 위장 전입 조장 행위에 대한 단속이나 시정 건의 등 7건이 진행됐습니다.